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 그리고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삶 전체가 불편해지는 부위, 바로 무릎 관절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식탁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벼운 산책을 할 때조차 무릎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만큼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피로가 쌓이는 관절, 그리고 가장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픈가 봐요. 하지만 사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무릎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프도록 태어난 관절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릎을 사용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통증이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골이 많이 다른 70대라도 통증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50대인데도 걷기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중 분배, 근육의 균형,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무릎 관절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매우 작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묵직함,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탁 하고 굳는 느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걸을 때 무릎이 덜컹거리는 느낌. 이런 신호들은 사실 몸이 보내는 첫 메시지입니다. 무릎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하중이 잘못 실리고 있다.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무시한 채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초기 신호는 통증으로, 통증은 만성 통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은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꽤 진행될 때까지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느껴졌다는 것은 이미 연골의 탄성이 줄어들거나 관절 내 마찰이 많아졌거나 주변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릎은 뼈와 뼈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골의 탄성이 줄거나 색이 탁해지고 마찰이 생기면 관절액이 점점 줄어들고 염증 반응이 커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시큰함, 묵직함,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왜 갑자기 무릎이 이렇게 아프지?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작은 스트레스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서 통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 답은 아닙니다. 무릎은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는 관절입니다. 손상된 연골이 완전히 재생되지는 않더라도 근육 강화, 보행 습관 교정, 하중 분산, 염증 감소, 체중 관리 등을 통해 통증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이 조금만 강화되어도 관절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되는 과정과 그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통증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을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자신의 통증이 왜 생겼는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루틴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연골의 마모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수분이 줄어들고 탄성이 떨어지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보행, 반복되는 계단 사용, 혹은 무릎을 비트는 동작이 겹치면
연골의 마모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특히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자세, 갑자기 깊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같은 것들은 연골에 큰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연골은 원래의 부드러움을 잃고 표면이 거칠어지며 관절 사이의 충격 흡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움직임에서도 미세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이 계속 쌓이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근육의 약화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무릎 통증 원인은 사실 연골보다 근육에 더 가까운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무릎 관절은 혼자서 움직이는 장기가 아니며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인 둔근, 종아리 근육이 모두 함께 작용해야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걷는 양이 줄고 계단을 피하게 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은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몸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내야 합니다. 그 결과 연골과 인대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 부담이 반복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것 같다고 말하지만 정밀 진단을 해보면 근력 약화가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흔들리고 걷는 동안 무릎이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해서 연골에 더 많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염증과 관절액 감소입니다.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 관절액이라는 윤활액이 필요합니다. 이 관절액은 무릎이 움직일 때 연골과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고 관절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오랫동안 무릎을 많이 사용하거나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관절액이 점점 줄어들고 관절 내부에서 작은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관절이 붓고 열감이 나타나며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이 무거운 느낌이 들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관절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산을 오르는 행동은 연골 손상을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연골에 부담이 실리고 연골이 닳으면 관절액이 줄어들고 염증이 생기면 다시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몸이 느끼는 무릎 통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이 아프면 연골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근육, 관절액, 보행 습관을 전체적으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골은 조금만 손상이 와도 회복이 어렵지만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염증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통증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 관리의 핵심은 연골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무릎 통증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 다음 단계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무릎을 덜 아프게 만들고 다시 편안하게 걷기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통증의 핵심 원인은 연골보다는 근육 약화, 잘못된 하중 분배, 그리고 관절액 감소로 인한 마찰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무릎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근육을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증이 심한 날이나 붓기가 있을 때는 쉬어야 하지만 통증이 없는 날이라면 부드럽고 안전한 방식으로 근육을 쓰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근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두 번째는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세 번째는 엉덩이의 둔근입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이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도 바로 이 세 부위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걷는 동안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내반 외반 변형이라고 부르는데 무릎이 O자 혹은 X자 형태로 살짝씩 틀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틀어짐이 반복되면 연골의 특정 부위가 계속해서 마찰을 받게 되고 결국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 원칙은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중 분산은 근육 강화와 보행 교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근육 강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동작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보통 스쿼트라고 부르지만 시니어분들은 깊게 앉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의자의 절반 정도만 앉았다가 엉덩이를 살짝 떼는 정도의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무릎이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끝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면 무릎 관절에 부담 없이 근육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동작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일자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여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 동작은 무릎이 아픈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통증 단계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번, 2, 3세트만 해도 근육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카프레이즈,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종아리는 혈액순환뿐 아니라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무릎이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기본이 되는 루틴이며 실제로 재활의학과에서도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행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통증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거나 보폭이 너무 크거나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등 비효율적인 걸음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걷기 패턴은 무릎 안쪽 연골에 계속 힘이 가해지게 하고 결국 통증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보행의 핵심은 발끝은 정면을 향하고 보폭은 너무 길지 않게 체중은 발 전체로 고르게 실리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현상을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걸어보면 무릎이 안쪽 바깥쪽으로 흔들리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강화와 보행 교정을 함께하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연골의 마찰도 줄어들어 통증 완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중 관리, 즉 체중과 자세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은 3, 4kg의 무게를 더 버텨야 합니다. 작은 체중 변화도 무릎에게는 상당히 큰 변화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을 관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체중을 살짝만 줄여도 즉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단을 무리하게 바꿀 필요 없이 가벼운 산책을 매일 하거나 저녁 간식을 줄이는 정도만 해도 무릎 부담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관절에게 주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운동할 때 통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릎 통증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 보행, 체중, 수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생활 속에서 꼭 챙겨야 할 습관과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연골이 다시 재생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골이 완전히 새로 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고 관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은 통증을 줄이고 걷기 능력을 회복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관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히알루론산은 관절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기초적인 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연골이 더 빠르게 마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연골이 두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는 MSM입니다. MSM은 황성분을 포함한 물질로 관절의 염증을 완화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으로는 강황과 생강이 대표적입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 성분은 자연적인 항염 효과가 강하고 관절 내부의 붓기와 열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 건강의 기본입니다. 관절액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관절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루 전체의 움직임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 무릎은 약간 굽혀져 있는데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관절액이 고르게 퍼지지 못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30분에 한 번 정도는 잠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쭉 펴고 허벅지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무릎 안쪽의 마찰이 줄어들고 관절액이 부드럽게 순환됩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시니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통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릎 관절이 이미 염증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무리한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 장시간 걷기, 쪼그려 앉기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염증이 더 커지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 날은 휴식과 냉찜질이 우선입니다. 냉찜질은 열감을 낮추고 관절 내부의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냉찜질만 하면 관절이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 온찜질로 바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통증이 없는 날은 부드러운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침과 저녁의 무릎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관절액이 충분히 퍼지지 않아 관절이 뻣뻣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볍게 다리를 풀어주는 동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반면 저녁에는 하루 동안 사용된 관절이 피로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근막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대별 관리법은 실제로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매우 큰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생활 습관과 음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무릎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다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은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회복될 때도 악화될 때도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은 변화를 놓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걱정해서 도움이 되는 습관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릎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신호, 주의해야 할 신호, 그리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무릎이 회복될 때는 처음 며칠 동안 약간의 뻣뻣함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을 조금 사용하기 시작하면 안 쓰던 근육이 깨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벅지나 무릎 주변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증이 아니라 근육이 회복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 느낌을 통증으로 오해하여 운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느낌은 근력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걷기 시작할 때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관절액이 부드럽게 돌기 시작하고 근육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시작하면 걷는 걸음이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체중이 무릎에 실리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작은 차이로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하면 걸음걸이가 전보다 안정적이고 무릎이 덜 예민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것도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있었다는 것은 대퇴사두근이 약해서 무릎이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조금만 강해져도 계단 내려가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지고 무릎이 쑤시는 느낌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신호도 있습니다. 만약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점점 강해진다면 그것은 근육의 통증이 아니라 관절의 염증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은 늘 직선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졌다가 다시 조금 불편했다가 또 다시 나아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회복 속도와 관절의 적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제보다 조금 불편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불편함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릎 관절은 지금부터 관리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무릎 통증은 생활습관, 근육, 염증 관리만 잘해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강해질 수 있고 관절액은 움직임과 수분 섭취에 따라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걷기 습관이 좋아지면 하중이 바르게 실리게 되고 무릎은 다시 안정적인 구조를 되찾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은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통증 없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것, 이것이 무릎 관리의 진짜 성공입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걷는 하루가 더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더 부드럽고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함이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차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불편함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좋아질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3개월, 6개월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천천히, 꾸준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